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애시톤 아속 허가 취소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라이브 클립 형태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업데이트는 제가 하루 일찍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가 일이 많기 때문에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종적으로 보시면 최종적으로 건설 허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제가 2년 전에 2년 전에 보시면 2021년 9월 16일 날 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상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다시 그 부분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동영상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시에 제가 동영상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동영상보다는 블로그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한 3년 정도 걸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안 한다 측에서 한 5년 걸릴 거라고 해서 5년까지 걸리겠나 싶어서 한 3년 정도 걸릴 거라고 보았고요. 이게 건설 취소가 날 줄은 허가 취소가 날 줄은 조금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폭풍이 크지 않습니까? 저 많은 세대수를 가지고 있는 콘도, 이 타워가 2개입니다. 그래서 이 콘도가 허가 취소가 되면 여기 전부 다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후폭풍이 너무나 커서 이게 허가 취소가 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비슷한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사례들까지 전부 다 나중에 이제 소송이 걸리게 되면 요 지금 판례에 따라서 그런 콘도들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거를 강행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내용이 워낙 명확하다 보니까 강행을 한 것 같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이게 터미널 21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오는 코드죠. 제가 이걸 2년 전에 요 건설허가 취소가 첫 번째 고등법원에서 떴다라고 얘기했을 때 썼습니다. 그 후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냥 로케이션하고 겉모양만 본다는 뜻이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으면 콘도 찍어서 뭐 오는 거 아무 의미 없다. 그런 거 보는 거 의미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보시면 규모가 크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셀레스 아속이 있지 않습니까? 셀레스 아속이 요만한데 요거 지금 보시면 어마어마 크죠. 타워가 2개입니다. 근데 단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고급 콘도인데 그러니까 스퀘어미터는 가격이 원래 굉장히 비쌌었습니다. 그럼 점점 이 문제가 생기면서 다운이 된 건데 이게 지금 보시면 길쭉하죠. 길쭉한 콘도들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뭐 가격이 싼 콘도면 길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길쭉한 콘도들은 구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 콘도를 팔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성적인 문제. 그 방들이 너무 조그만했습니다. 그리고 구조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이 2018년도 이전에 분양을 한 콘도이기 때문에 2018년도 이전에 분양을 했다라고 하면 에어비앤비가 불법화 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치를 보시면 에어비앤비가 진짜 좋은 위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에어비앤비를 뒤에도 훨씬 많이 했었습니다. 불법적으로. 그래서 이게 에어비앤비를 하게끔 좀 이렇게 잘라놓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 면적을.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콘도를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뭐 수영장도 괜찮고 여러 가지 괜찮습니다만 당시로서는 그 사실 수영장 굉장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수영장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많죠. 그런데 당시로서는 좋은 편이어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퍼실리티도 괜찮고 겉모양도 괜찮고 여러분들 뭐 한국 사람 제일 좋아하는 아속 역 앞에 바로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호가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팔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고객 중에 이거 갖고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일단 문제가 뭐냐 하면 뭐 블로그 보시고 예전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아속 몬트리 로드죠. 이제 아속 몬트리 로드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라차다 피색 로드입니다. 근데 라차다 피색 로드가 이제 군데군데 이름이 조금 바뀌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한 바퀴 돌게 되는데 이 라차다 피색 로드에서 여기서 이제 아속 요 위쪽까지는 요 폐차부리 위에까지는 아속 몬트리 로드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아속 몬트리 로드에 지금 보시면 이게 출입구가 됩니다. 출입구가 되죠.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들어가서 보시면 이게 MRT 내용이 돼 있죠. 먼슬리 파크 뭐 어쩌고 저쩌고 돼 있습니다. 여기가 뒤에 보시면 이렇게 주차장입니다. 그죠? 여기가 이제 수쿰빗역 들어가는 데죠. 수쿰빗역 들어가는데 이게 들어서 그래서 요 수쿰빗역 때문에 사람들이 아속을 수쿰빗이라 부르시는 분 많으신데 아속이라 부르시는 게 맞습니다. 수쿰빗은 도로명이기 때문에 요건 아속이라 부르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요 역은 요 MRT 역은 수쿰빗이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지역은 그냥 아속이라 부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요 터미널 21 옆에 이렇게 혼도가 있습니다만 이 도로가 지금 출입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문제가 된 겁니다. 우리가 소방도로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건물을 지으려면 소방도로가 몇 미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정도 크기의 건물을 지으려면 한 12m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요게 꽤 큽니다. 꽤 큰데 요 면까지 치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보시면 요게 뭔가 이상하죠. 파킹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MRT 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MRT 역을 지을 때 이 땅들을 수용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콘도 땅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MRT 땅 앞에 도로를 임의로 내서 이걸 가지고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기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허가된 내용이 이상하다고 해서 이제 소송이 걸려서 최종적으로 건설사가 패소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예전에 많았었습니다. 태국에 이제 뒷구멍으로 많이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별거 아니다 생각을 했겠죠. 자, 그래서 제가 그때 글 쓸 때 말씀드렸죠.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뒤에 보시면 이번에 스쿰비 19, 스쿰비 19, 스쿰비 19인데 이름이 조금씩 다르죠. 요 지금 보시면 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들을 넓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넓히려면 이 건물들을 사서 넓혀야 되겠죠. 이 건물들을 사서 넓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주들이 건물을 팔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이렇게 지금 이미 2년 전에 방송에 다 나와버린 상황이라고 하면 이 건물주들의 건물을 살려고 하면 이 건설사가 어마어마한 돈을 줘야 될 겁니다. 거의 여기 지금 아속이기 때문에 거의 이 건물 짓는 돈만큼 이 살려고 하면 들어가겠죠. 이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더구나 제가 알기로 아난다에서 이거 시도 자체를 안 했습니다. 시도 자체를 안 했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건설 허가 취소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건물은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마 여기 살고 계신 분들도 임대를 받고 살고 계신 분들 아마 나가라고 했을 겁니다. 예, 기한 안에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재산권의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기사를 보시면 기사 내용들이 이상합니다. 지금 보시면 요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것도 보시면 기사 내용들이 자 여기 보시면 아난다는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합니다. 아난다가 건설사죠. 그다음 여기 내용 밑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아난다는 옳은 일을 하라고 주장합니다. 국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돼 있죠. 또 지금 보시면 똑같은 내용들이 여기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읽어보시면 똑같은 내용들이 여기 보시면 여기 아난다가 똑같은 내용을 얘기한 걸 나와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도로를 니네가 허가를 해줬고 그래서 우리는 정당하게 허가를 받았다. EIA를 정당하게 받았는데 니네가 다시 허가 내준 사람이 문제다. 다시 이게 소송이 걸려서 허가 내준 사람이 문제다라고 지금 이 아난다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를 뭐 방콕 주의회나 예를 들어서 또 국가에서 물어줘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국가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하겠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요 땅을 니네가 임의로 갖다가 쓰고요. 임의로 가지고 와서 허가를 받은 게 문제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거 가지고 또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 뭐 때문에 싸우는 겁니까? 이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싸우게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콘도라 팔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SPA상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 경우까지 기입해 놓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 있는 샀던 사람들이 전체가 모여서 죄송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3자 간에 이게 문제가 책임 소재가 어디가 되는지 알아야지 소송이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설사 입장에서도 아니면 뭐 나중에 정부가 뭐 주가 이거를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나왔을 때도 또 거기에서부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전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몇 년을 썼지 않습니까? 이게 완성이 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썼고 몇 년을 임대 수익을 올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감가상각을 해서 뭐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이것 가지고도 또 굉장히 오랫동안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답 없는 상황으로 점점점 가고 있다. 제 생각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 가지신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블로그에도 써놨지 않습니까? 원래 사셨던 그 에이전트 있을 겁니다. 팔았던 에이전트한테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받으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한국에 사시고 계신 분들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콘도들은 위치상 보면 한국에 있으신 분들이 사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에이전트한테 정확하게 상황을 전달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에이전트들이 거의 여러분들하고 연락을 거의 끊어버릴 겁니다. 지금까지 연락을 했어도 끊어버릴 거고 그 전에 이미 다 끊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렇게 되면 뭐 더 답 없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지금 뭐 건설사에 연락을 해서 건설사 직원들한테 뭐 업데이트를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요 상황이 뭐 건설사 직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외국인한테 업데이트를 해줄 확률도 없겠죠. 자, 그리고 워크인 하신 분들은 더 답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정보를 계속해서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팔지는 않았지만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이렇게 굵직굵직한 얘기들은 해드립니다만 세세한 얘기는 제가 해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업데이트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전부 다 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집주인들끼리 모여서 뭐 원래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1년에 한 번씩 그 주민회의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대표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들하고 얘기를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임시 대표자 회의 같은 것들을 열어서 아니면 임시 주민회의 같은 걸 열어서 그분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이 외국인들 커뮤니케이션 같은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놓고 장치를 좀 마련해 놓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소송이 들어가면 소송비가 꽤 많이 들 겁니다.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고요. 그런 사항들이 나중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체 모여갖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그 회의성에서 주민회의 같은 거 안 가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가보면 정말 뜻이 잘 안 뭉쳐집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서 중재하는 사람들 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 배가 산으로 가는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신경을 써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답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로케이션 보고요. 집에서 겉모양 보고 이래가지고 태국 오셔가지고 이 콘도 저 콘도 구경 100군데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제 고객들은 제가 콘도를 정해가지고 뭐 자금대에 따라서 콘도를 정해갖고 거의 사실상 그 윤리 위치까지 전부 다 정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드립니다. 그렇게 콘도를 구매를 해야지. 뭐 지금 여러분들 뭐 그냥 내가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다. 그러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콘도 처음 살 때 무지막지하게 비쌌고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볼까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잘 보시면 이거 옛날에 이걸 파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문제적 거야. 2017년 거네요. 막 그때 이제 완성이 건물 올라갈 때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보면 이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용이 중요한 거지. 이거 뭐 로케이션 갖고 막 얘기하는 건 진짜 아무짝에 여러분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플로우 플랜이 있으면 여기 있네요. 지금 플로우 플랜 보시면 34, 34, 34, 30, 30, 뭐 34, 34, 64 이게 그때 당시에 스퀘어 미터당 가격이 25만 바트이 넘어가는 콘도였는데 뭐 지금 따지면 꽤 오래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따지면 거의 뭐 30만 바트, 35만 바트 이런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대로 뭐 오르지 하나도 안 올랐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보고 있으면 지금 플로프는 개판이죠. 개판입니다. 이거는 그냥 빨랑가에 가면 이거보다 가격 절반짜리 10만 바트 이하 차이 나는 거 그런 콘도들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데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근데 이런 데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개판 5분 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콘도 이 구성만 보고도 제가 이 콘도를 팔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거의 팔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보는 부분이 다릅니다, 여러분들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때 그런 부분들 잘 신경 써서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아직도 아난다 콘도 보면 아난다 콘도 중에서 제일 많이 문의가 오는 게 애쉬톤 아속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쉬톤 아속 빨랑까오 라마9 있습니다. 절대 사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실제로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좀 최근에 이제 분양을 하고 있는 콘도 중에 컬처 통로하고 컬처 줄라라고 있습니다. 요거 4개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다른 회사 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오늘 언급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보상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2년 전에 고등법원 판결 나왔을 때도 그러고 나서 몇 개월 동안 안 한다가 파이낸싱 문제 때문에 부도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돈을 물어줄 돈이 있는지 지금 사실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변호사 전체 변호사가 만들어지면 잘 체킹을 해달라고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인데 요거 가지고 저한테 문의하지는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거 판 적이 없고 제 고객들 중에 가지고 있는 사람 없죠. 제가 지난주에 그 영상에 올렸듯이 저희 회사 서비스는 저희 회사 통해서 콘도 사신 분, 뭐 상가 거래하신 분, 뭐 이런 분들한테만 적용이 됩니다. 자, 오늘은 요 애쉬톤 아속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에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요즘 이제 고가 콘도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가 콘도들 가지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매를 하는 고가 콘도들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이 움직이고 계신데 그분들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준공할 때가 되면 이제 먼저 그분들한테 드리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저한테는 빨리빨리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